오늘부터는 한글 궁체 자음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의 자음의 형태 변화는 한글 자음에 있어서 고체에 있어서 자음이 만들어진 기본 원리가 있었죠. 5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원리에 준해서 형태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음의 분류는 크게 발성기관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기역과 기역은 어금니 소리입니다. 아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니연과 뒷끝, 리열, 그리고 티엇이 있습니다. 이것은 혓소리라고 해서 혀를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라 했죠. 슬음입니다. 요거와 세 번째 미음, 비읍, 그리고 피읍. 요것은 입술 소리라고 해서 순음이라고 해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옷과 지엇, 치엇은 이빨을 번떠서 했다 해서 이 소리 치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구멍 소리입니다. 목구멍 모양을 본뜬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이른바 이음과 히읗, 이렇게 해서 자음은 16자로 구분되어 있었죠. 공교롭게도 형태의 변화도 이 원리에서 있어서 똑같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류를 이 5가지의 분류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자음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형태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의 변화는 왜 오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한글의 경우는 대체로 밑으로 써내려가는 경우와 옆으로 써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국자나 군자와 같은 경우에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초성, 중성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받침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성에는 무조건 자음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단에 자음이 오고 하단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단에 오는 경우와 하단에 오는 경우가 그 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의 글꼴이 달라지는 것은 뭐에 대해서 변화를 하느냐, 그것은 말하자면 중간에 나오는 중성 모음이죠. 중성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구분 차이가 또 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양성 음성에 따라서 차이가 2가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단인 경우에 2가지가 날 수 있고 하단인 경우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 보면 어떻게 보면 2-3가지가 되죠. 그리고 횡서로 되는 경우는 여기에 초성이 자음이 오는데 왼쪽에 오는 경우죠. 왼쪽에 오는 이 자음은 오른쪽에 오는 모음이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또 형태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에 요 자음이 변화가 2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자음이 변한다는 것은 상단에 있어서의 경우에 모음의 성격에 따라서 2가지, 왼쪽에 올 경우에 2가지, 그리고 받침에 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4가지의 변화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것은 2가지로 정도로 변하는 경우 있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자 같은 경우는 1가지고요. 나머지의 피읍과 같은 경우는 2가지로 변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런가 하면 대체로 3가지로 변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4가지로 변하고 이래요. 그 자음의 특징적인 꼴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 2가지, 3가지, 4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4가지로 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자의 경우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일단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역자와 키역, 이른바 어금니 소리 아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역자라는 것은 지난번 앞서서 가로액과 세로액을 배웠죠. 이 가로액과 세로액이 짧아져서 대체로 반 짧아진다고 보십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반 짧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액과 세로액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가로액과 세로액이 연결된 요것이 기역의 기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역자가 상단에 왔을 때 이쪽에 음성 모음이 오느냐 양성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오가 오느냐 우가 오느냐는 겁니다. 오는 양성 모음이고 요건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오가 오는 경우는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가 오는 경우는 여기에 꼭지가 없기 때문에 요것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자와 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그대로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붙는데 구할 때는 여기에 밭이 이렇게 이 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게 둥글게 가서 요것이 모양이 낫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가 올 때는 요렇게 형태 변화가 말하자면 요런 형태로 변한다는 거죠. 경사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요거는 가로 세로 거의 오는데, 그래서 요것이 상단에 올 경우에 기역자의 두 가지 경우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단에 올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좌단에 오는 경우는 이 기역자를 그대로 이래 했으니까 보기가 싫다는 거죠. 사실 한글 초기에 필사체에 보면 기역자가 경사가 지지 않고 이 글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니까 별로 안 어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를 우측으로 45도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세부적인 특징이 나오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각도만 돌렸어요. 각도만 돌려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써보니까 이럴 때는 이 머리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올 때는 기역자가 이런 모양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글꼴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좌측은 아가 오든 어가 오든 이 기역에 변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쪽에 양성 모음이 오든 음성 모음이 오든 좌측에 있는 것은 이 기역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글꼴을 보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죠. 요 세 가지 경우의 형태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요런 기역자입니다. 이 기역자는 뭐냐 하면은 사실 이 기역자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기본 골격은 같은데 요 상당 가로획과 세로획의 길이의 비례의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한 것은 가로획이 길죠. 이건 세로획이 깁니다. 이렇게 세로획이 길죠. 요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은 이 가로획이 긴 것은 대체로 받침의 경우에 이 가로획이 긴 것이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어떠냐? 상단의 경우에 쓰이는데 일반적인 기역자하고는 달리 요 가로가 짧죠. 왜 짧으냐? 요것은 기역자 중에서 복자음, 쌍기역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가로가 길어지면 너무 넓적해지더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요것이 거의 반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반으로 주니까 이게 길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짧아지니까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오자 같은 거 사실 쓸 때도 씁니다. 이걸 쓰지만 대체로 이 가로액이 짧으면서 앞이 뾰족한 것은 복자음, 복기역에 올 경우에 쓰이는 글꼴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뼈대는 같지만은 사실 길이가 짧아지면서 굵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역자인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형태로 독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자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일반적인 기역입니다. 가로 세로가 살짝 같은 정도로 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는 요 기역입니다. 받침으로 주로 쓰일 때 쓰기도 합니다. 주로 받침에 쓰입니다. 받침에 쓰일 때는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서 밑에 음성 모음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것이 각도가 약간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좌측에 올 때는 앞부분이 반달형으로 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자음이 올 경우에는 쌍기역이 올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역자 형태를 기준으로 모든 글자를 살펴보면 거의 이 원칙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역은 이 기역의 원리에 그대로 준하고 거기에다가 한 획만 그어주면 됩니다. 이 가로획 여기 있죠. 가로획을 시작을 해서 이 획을 그대로 해서 하나를 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줍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너무 길게 뚜껑이 가면은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기역은 같은 이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기역자를 쓰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어서 다음에 실제적인 글자를 쓰면서 자음 기역자의 활용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